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어서 오십시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모션이 있습니다. 모션이. 들을 때마다. 자, 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오늘은 특별히 네. 대한민국에서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가 가능한 유일한 1인 서영교 의원의 학교 후배 임세훈 민생경제연구소장까지 같이 배석해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틀 서영교를 꿈꾸는 임세은입니다. 어머. 서영교보다 훨씬 잘 크십시오. 아니요. 내가 봤을 땐 서영교만큼 크긴 힘들어요. 서영교보다 훨씬 잘 크십시오. 아이고, 아, 네, 너무- 존경합니다. 네, 네, 충성. 자. 일단 그거 한번 이따 한 두 번 더 시킬 건데 서영교 의원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은 사실은 네. 성대모사 불가한 캐릭터예요. 시그니처가. 네. 근데 유일하게 약간 하나도 안 비슷하게 닮았는데 다 닮았다고 자, 난리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백골단이라뇨? 제가 이화여대 다녔을 때 머리채를 끌고 간 게 백골단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 그런데 국회의원이 백골단을 지지합니까? 이 나쁜 사람아. 나쁜 사람. 새빨간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근데 유란히 거짓말쟁이 이렇게 안 해. 아니, 거짓말쟁이 이렇게. 거짓말쟁이. 임세훈 소장이요. 어떤 방송에 나와서도 네. 안 쪼는데 진짜 서영교는 어려워하네. 아닙니다. 굉장히 저번에 잘해주십니다. 서영교 의원하고 방송 아이디어를 냈더니 네. 임세은이 난 무조건 나간다고 어떤 일정도 빼고 나간다고 했던 게 아니 임세은 소장은 정말 요만할 때, 예, 어릴 때. 진짜요? 어릴 때 그 증권가의 유능한 청년이 제가 그 정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아니라 언제야 그때가. 그때 안철수랑 네. 김한길 대표 때. 안철수가 이렇게 나쁜 맞아. 행위를 와서 김한길과 더불어민주당에 살 때 그거를 제지하겠다고 와서 정말 예쁘기도 얼마나 예쁜지 당당하기도 얼마나 당당한지 똑똑하기도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게 해서 만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찾아온 아이를 낳고 맞아요. 근데 모습도 네. 그때 당시에 저 그 서영교 의원의 모습이 현재 임세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예뻤어요. 지금 전부 다 당황하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아주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세요. 아주 예뻤다고 요즘 증명하고 다니는 사람이 임미애 의원입니다. 아, 저는 잘 모르는데 임미애 의원이 제가 4학년 때 3학년이거든요. 지금도 예쁘시다니까. 그때 야리야리했어요. 야리야리. 아니 그게 있잖아요. 나이도 먹어갖고 네. 그냥 나이 먹어서 말라인 사람들 보면 나는 한심해더라. 나경원. 아니 진짜 한심하더라. 그게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까지. 아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게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겨 보이는 사람이 나는 이재명이거든요. 좋아하면 그렇게 보여. 맞아요. 네. 근데 서영교 의원이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영교만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법사위 같은 데서 저쪽 윤석열 쪽 때려잡는 거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마이크 꺼져도 네. 서영교 의원 목소리는 쩌렁쩌렁이 나잖아. 마이크 필요 제 없어. 한마디면 저기 비수에 꽂히듯이 꽂혀가지고. 그럼 예뻐 죽겠어 그냥 마음이. 네.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라면 네. 화면 상단에 아, 서영교 후원에 있습니다. 아. 혹시 작년에 채우셨어요? 네. 역시. 와. 올해 일찍 좀 채워보시죠. 대선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사실은 못 채웁니다. 못 채우고 그리고 그만큼까지 다 안 채워도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울 필요도 없는데 행안위원장 때 진짜 갑자기 차더라고요. 제가 그때 여순특별법도 통과시키고 73년 만에 제주 4.3법도 마무리 짓고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딱 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찼는데 우리 그 보좌진에게 제가 그랬죠. 아니 나갈 때 좀 이렇게 이름
이렇게 남들처럼 계좌도 좀 띄우고 그러지 뭐했냐. 잊어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트윗에 계좌를 띄웠는데 갑자기 막 돌아서 말씀처럼 서영교 의원 안 찼대? 아니. 안 찼대? 안 찼대? 그리고 하루 반 만에 어마어마한 양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영교 의원이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네, 네. 진짜 막 시원하기도 하고 일 잘했는데 사람들이 대상이 너무 많으니까 네. 내가 말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좋고 네, 계좌 하나 저희- 읽어드릴게요. 저 네. 팟캐스트 듣는 아유. 분들을 위해서 영엽 301-0108-7498-21 하나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해주시면 좋고요. 채팅창 상단에는 서영교 TV 구독하기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자 어쨌건 네. 나는 서영교 의원을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네. 섭외를 제가 안 합니다. 새날에. 아, 그러니까 출연시켜 맞아요. 조효할 때 조연을 시키는 거지 나오세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원래 방송 기조가 뭐냐면은 아. 패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알리는 게 목적이지 바쁜 정치인들 굳이 부를 필요 있냐 이런 건데 예. 서영교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한번 꼭 모시고 싶어. 제가 아. 섭외한 케이스예요. 네. 맞아, 잘 안. 아니 제가 되는데. 오고 싶었는데 안 부르셔서 저도 또 좀 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요청 드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예. 한 번 더 외치고 가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인데 이제 저를 잘 모르다가 이 그 당원 젊은 당원분들이 서영교가 괜찮거든. 갑자기 어느 날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하 주차장에서 인천 그 대회를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그 친구들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빨 요정, 그다음에 뭐 칫솔 요정 뭐 이런 요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요정들이 저를 보고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러고 만들어준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방송은 고마워요. 재밌어야 돼. 네. 이빨 요정 보고 싶어요. 저 임세훈 소장 네. 나쁜 사람 한 말 해주세요. 윤석열, 김건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관저에서? 이 나쁜 사람아! 임세현 사랑해요. 막 엔돌핀 막 올라가는데. 임세현 사랑해요. 나 개그계로 가란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저번에 예전에 서영교 의원 나오셨을 때 예. 구하라법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이번에는 또 이게 서영교 아젠다예요. 김신혜법. 예. 와 근데 진짜 이분은 다 해내네. 이번에 보니까 김신혜 씨에 대한 24년 만에 무죄 판결이고 네. 여러분들 왜 서영교가 나와서 저거 기자회견하지? 네. 이게 서영교 아젠다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자 저거 한번 사진 한번 일단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김신혜 씨가 몇 년? 24년 만에요? 23년.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 시작점이 뭐냐면은 네. 2016년에 서영교 의원이 재심 요건 완화를 규정한 김신혜법을 발의하면서 이게 물꼬가 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심 전문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랑 같이 하신 것 같고 네. 이 구하라법도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구하라법이 6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네. 너무 뻔한 건데 통과가 안 되고 국회의원들이 이리 딴지 걸고 저리 딴지 걸고 법무부가 이리 딴지 걸고 저리 딴지 걸고 그런데 이 6년 만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기 지금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네. 2016년 헤드라인인데요. 네. 태안이법 주도한 서영교 의원 이번엔 재심 요건 완화 규정한 김신혜법 대표 발의. 맞아, 태연이. 근데 실제로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임세은 나옵니다. 봐봐. 지금 여기 보면은 서영교 국회의원 법원이 좀 더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법원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봐야 되죠. 네. 실제로 저렇게 해서 굉장히 이런 거에 약간 좀 천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그래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가서 저것만이 아니고요. 처음에 국회의원 됐을 때는 3내 3인조 살인 사건 그 영화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관객을 모은 재심,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그리고 김신혜 건 이 세 가지를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3내 3인조든 약촌오거리든 약하고 불쌍하고 딱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인범으로 몰립니다.
살인범으로 몰려서 온갖 고문받다 끝내 형을 살아요. 그런데 이게 의문이 있다고 실제 범인이 나와요. 범인이 나오는데 범인을 감춰요 자꾸. 왜? 경찰이 이미 집어넣은 사건이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고 법원이 1심, 2심, 3심을 때린 사건인데 자꾸 3내 3인조는 같이 있던 경찰이 그거 아니었잖아요 이러고 나오고. 아이고. 그리고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벌써 다른 데서 범인 내가 죽였는데 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사이에 태완이 사건이 또 온 세상에 저에게 다가오게 된 아이고, 거죠. 그 염산 테러 당했다. 예, 그 황산 테러 당한 태완이. 그래서 태완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법사위원이니까 이 얘기를 제가 가서 하면 사람들이 들어줄 줄 아는 거죠. 그래도 국회의원이 얘기해주면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주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완이 사건은 그냥 태완이법을 만든 게 아니라 황산 테러 당한 태완이 사건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마가 됩니다. 범인을 못 잡아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 가서 이거 한 번 더 수사하게 재정 신청 내려주세요. 그럼 수사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근데 법원이 안 해요. 그래서 1심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요청하고 2심 법원에 가서 한 번 더 요청하고 안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이 엄마 아빠는 서영교육이 위로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이제 재정 신청을 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태완이법을. 근데 대법원이 또 기각을 시켜요. 그래서 울부짖지만 태완이법이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도 잡히고 이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요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미제의 사건을 재수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미제였고 재수사하게 됐고 그리고 3내 3인조도 재수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많이 안 써줘요.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 이야기는 맞아, 많이 맞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박준영 변호사랑 1시간 정도 통화했는데 김신혜는 이렇게 된 겁니다. 법사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기자가 왔어요. 저희가 제보를 받으니까 교도소 담장 안에서 나 무죄예요라고 맨날 우는 여자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한번 인터뷰할 수 있게 의원님이 다리를 놔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법사위원이니까 물어봤죠. 이런 거 혹시 면회가 되느냐? 면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면회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00년에 잡혀가게 된 건데 2000년에 잡혀가서 2025년에 무죄가 났으니까 24년 만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담장 안에 있던 그 사람 얘기가 세상으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2014년인가에 담장 밖으로 이 얘기를 꺼내게 아까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이요. 2014년 8월 2일자리에요. 맞습니다. 8월 네. 2일자리. 제가 2014년에 끄집어냈고 그래서 재심법을 그래서 계속 김신혜를 다시 한번 재심해달라고 하는데 법에서 잘 안 된 거죠. 누군가 자기가 1심, 2심, 3심에 무기징역이지만 아니라고 계속 울부짖으면 법원이 좀 얘기를 들어봐줘야 맞죠, 되는 거 맞죠.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그게 하게 됐던 거고요. 이야. 예,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계속 하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심이 받아들여집니다. 야, 가면 더 외치자. 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아이고, 아니 이 사실 진짜 약자들이 맞아. 국회의원들이 봐야 될 그러면서 국가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의원님이 평생 은인이겠어요. 그렇죠. 김신혜 씨는. 저분이 2016년에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그때 힘들 때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김신혜 씨가 서영교 의원님 힘내라고 편지를 쓰고 제가 계속 도와줬어야 되는데 박준영 변호사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때까진 박준영을 몰랐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건 초기에 이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박준영을 만났더니 김신혜도 완도고 박준영도 완도인 거예요. 아, 또 지연이 이렇게 네. 더 끌리게 했구나. 네, 근데 김신혜 아버지가 완도의 한 곳에서 정류장에서 사망했는데 부검을 한 장소에 다음 해에 박준영 변호사의 아버님도
사고로 거기서 부검을 한대요. 운명적이네요. 그러게.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고 네. 네. 그런 와중에 서영교가 이제 재신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하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진짜 훌륭한 일 하시고요.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잠깐만 이것만 해도 한 몇 시간짜리인데 네. 맞아요. 오늘은 한정된 시간이 있기 네.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서영교 의원이요 지금 굵직한 지금 직책을 2개를 맡으셨어요. 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 야. 네. 사실은 그 앞에 좀 큰 언니가 있어. 단장은. 큰 언니가 준비해. 있어 좀 준비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네. 수계예요. 아닙니다. 지도자일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내란 그러니까 저 명태균 게이트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창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실제로는 숨겼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11월. 명태균 관련한 거를 일단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창원지검의 검사들이 언론에 까버리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여론조사를 보고 받았는데, 보고 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뭐 하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했던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많아서 본 적도 없다 막 이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내란 수계로 지금 체포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김건희 지금 소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 김건희가 여론조사를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받습니다. 비공표용 여론조사는 뭐냐면 공표하지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한 지네만 알아야 돼요. 여론조사한 지네만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윤석열에게 줬다. 이게 불법이에요. 이 비공표한 여론조사를 김건희에게 줬다. 이게 불법이에요. 우선 여기서 불법에 이거 비공표용 여론조사니까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는 카톡이 나온 거죠. 텔레가 그래서 여기서 불법이고 두 번째는 이 여론조사를 보고 봤는데 모두 81차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공표용과 비공표용이 81차례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번에 400만 원씩이라고 친다면 어떻든 3억 7,500만 원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주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 보고를 받은 거죠.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저희가 나서 비공표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는 돈을 줘야 해요. 네, 돈을 주지 않으면 이건 정치자금법에 딱 걸리는 거죠.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도 되죠. 대가성이 있으면 딱 뇌물이 되죠. 대가성은 있나요? 이쪽 김영선 공천부터 시작. 김영선 공천 그렇죠. 뇌물이죠. 김영선 공천에다가 또 홍준표 쪽 관련한 사람이었는지 누구였는지를 용산에 꼽았죠. 네. 그래서 이게 뇌물이라서 저희가 그것도 법적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뇌물죄 위반, 그리고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알려준 그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이 있는 거죠. 저번에 뭐 저 창원도 갔다 오시고 뭐 굉장히 지금 사실은 윤석열의 내란에 가려갖고 오히려 이게 엄청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주목을 못 받긴 한데 네. 따박따박 하나씩 지금 네. 뭐 밝히고 있거나 제보를 받고 네. 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보시면 어떡해요? 만약에 윤석열 내란이 없었다고 해도 탄핵 사항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우선 이제 제가 명태균 진상조사단 단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이잖아요. 두 개가 이어갑니다. 이어가는데 이제 명태균 사건이 터졌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나한테 가지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주라고 했어. 이 얘기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겠단 말이에요. 당에서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해서. 근데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 내가 윤상현한테 세게 이야기할게. 걔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이 말이 있다는 게 또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아, 그랬죠. 네, 검찰 수사 결과 이 내용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잖아요. 윤석열 딱 걸렸네. 그동안 거짓말하더니 지 목소리 딱 걸렸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목소리가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윤석열이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랬죠. 국민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국민 여러분 뭐 사과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사과하고 우리 마누라가 맨날 새벽만 되면 내 대신 문자 보고 뭐 문자에 답하고 이런다는 얘기 막 주르륵 했어요. 네.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저는
특별히 명태균한테 여론조사를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별 소식 이렇게 주고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언제냐면 11월 7일이에요. 예. 아까 우리가 시사방송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그게. 예. 11월 7일인데 이 검찰의 보고서가 언제 완성됐냐면 11월 4일에 완성됐어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의 육성이 나와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막 조사를 하다가 11월 4일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완성이 된 것은 검찰 수사는 법무부도 일정 정도 보고를 받을 것이고 민정을 통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받고 나서 화들짝 놀라서 요거를 싹 가린 거예요. 아까 말씀처럼. 검찰 보고서를 싹 가려놓고 대국민 담아 나와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네. 윤석열이 뭐 저는 그 명태균 씨한테 그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미쳤죠. 이런 보고 받아놓고 11월 7일 날인 거예요. 11월 네. 7일. 근데 이미 11월 4일 날 받았다는 거잖아요. 검찰 보고서는 11월 4일 날 완성이 됐으니까 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어제 그것이 MBC 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MBC도 그런 뉘앙스로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안 네.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정유미는 찐윤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민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네. 야. 대통령 각하 여기 다 나왔어요. 네. 명태균 PC에서 컴퓨터에서 다 나왔어요. 싹 다 나왔어요. 황금본 터지면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사실 내랑의 촉발점까지 돼버린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른데 사실 한 사건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 취지신 거예요. 이제 마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 11월 어떻든 10월인가 윤석열 육성을 우리가 확 까버렸단 말이에요. 깠는데 11월 7일날 윤석열이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1월 4일날 벌써 검찰 보고서가 완성된 거죠. 11월 4일날 보고 담화를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명태균이 그 전에 이야기합니다. 나 구속시키면 너 탄핵되거나 한 달 만에 하야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명태균이 11월 15일에 구속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11월 15일에 구속이 되는데 윤석열은 12월 15일에 14일에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월 23일 11월 23일에 윤석열이 김용현을 불러다 놓고 명태균 이런 것처럼 이게 나라가 이래서 되겠어? 비상조치를 취해야 돼 라고 11월 23일에 김용현한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지냈긴 했는데 우린 몰랐죠. 그런데 명태균이 촉이 있는지 12월 2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 황금폰 이제 남았거든. 이 컴퓨터도 다 저거 됐는데 이 황금폰에 이제 육성 들어있잖아요. 얘는 이제 테라고 카톡이야. 그렇죠. 여긴 육성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12월 2일 날 민주당이나 언론에 터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계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김건희 특검 재의결 하는데 네네. 이번에 부결된 거 말고 그 당시에 저 한동훈 국민의힘에서 분위기가 이 재의결 떼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측면도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야. 그래서 저희는 이 내란은 정말 나쁜 짓이고 못된 짓이고 황당무계하지만 김건희 특검의 방탄이었고 그다음에 명태균 입틀막이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맞는 딱이네요. 거죠. 네. 의원님 네. 사랑 때문에 무엇까지 해보셨어요? 저요. 계엄. 개엄을 사랑 때문에 개엄을 그러니까 미쳤어요. 미친 거죠. 미친 인간이에요. 그렇죠 진짜. 예, 김건희가 시킨 것 미쳤어요. 같아 개엄도. 그러니까. 진짜. 그런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예. 예. 시킨 것 같아요. 오빠 나 큰일 났어. 빨리 개엄이라도 해. 뭐 이렇게. 김건희 갔다가 아니, 원래 서영 같은 윤세훈하고 저랑 그거거든요. 저 서로 김건희하고 김건희하고 윤석열 윤석열. 성대모사를 해요. 네, 그 지금 제가 쳐다보는데 똑같네. 그게 훨씬 똑같네. 아, 이분은 제가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아, 너 계엄 왜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계엄. 그 상황 지금 저 계엄 그거? 명태균 관련한 이제 뭐 터지기 시작했어 이제. 아, 큰일 났네. 그 명태균 폰, 그거 검찰 다 까버렸네. 오빠 어떡해. 이거 뭐라도 해봐. 뭐 좀 해봐. 내가 그거 생각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개엄할게 그냥 개엄할게. 빨리 이거 터지면 빨리 해야 돼. 아 그러네. 아니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웃는 없어. 거예요. 저 똑같이 하시네. 거기 서윤 거잖아. 네. 이 나쁜 사람들. 어디서 개엄 얘기를 하고 그냥. 어딨어 개엄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서윤경하고 한 8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재밌다. 재밌는데 이번에 저 윤상현이 지금 고발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윤상현이를 무소속으로 있던 사람을 맞아. 국민의힘으로 입당시켜서 보궐선거에 공관위원장을 시키고 요게 이제 저 김영선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랑 딱 맞아떨어지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딱 드러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근데 공천 개입.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하면 박근혜가 공천에 박근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박근혜가 구형을 3년 받습니다.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의 3년을 딱 윤석열이. 때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특검이 3년을 딱 때리고 박근혜가 2년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내가 이 공천에 개입하면 구체적으로 개입했으니 징역 10년은 맞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잡아다가 그렇게 때려야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윤상현이가 지금 최근에 가장 극우적 행동을 하는 것도 이거랑 맞아요, 연관이 있다고 맞아요. 보시는 네, 거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은 공천 개입만 연관이 있는 것보다 말씀처럼 무소속으로 외롭게 있었는데 데리고 들어왔고 그 안에는 명태균이 이런 얘기합니다. 윤상현이 한파 비리로 그렇지, 맞아. 수사를 받고 있어. 한파 비리. 네.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데리고 들어와야 그거 정리되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명태균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당의 공관위원장을 어떻게 법원이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야기 뉘앙스로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납니다. 그러니 목숨도 살려줬지, 위상도 줬지, 공관위원장도 줬지, 거기다가 이 공천 과정 속에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지. 그러니까 윤상현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닥에 있는 정광훈 등이 만들고 있는 이 거리에 극우들이 자기에게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 있었던 거랑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극우는 확실하게 정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법적 조치 취하고 그다음에 너 공천 개입 여기에 윤석열 끌어들여서 공천 개입해놓고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했지. 그래서 너 공직선거법 위반이야라고 법적 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요 이번이 멋있는 너무 게 뒷마무리까지 지워버립니다 저희들. 네. 저기 법사위에서도요 율사 출신들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도 안 걸려. 제압하죠. 완전 법으로 제압을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절대 못 이기는 거고 수사만 해본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모르더만요. 그 사람들은 구하라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민법 상속법을 어떻게 바꾸죠? 콩가루 집안에 이혼해서 양육도 못 받고 그런데 애가 먼저 죽은 그 집안에다 어떻게 이걸 적용시키죠? 이렇게 얘기해요. 법은 가난하고 힘들고 부자랑 똑똑한 사람은 법을 굳이 바꿔줄 필요 없어요. 다 그 법을 이용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이 법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게 법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김신혜법 이런 거 아무도 생각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사위에 나왔었어요. 네. 지금 우리 소영기 의원도 한번 상대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체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잠을 못 여기에 자요. 대해서 잠을 못 지금 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윤석열이 커서 그렇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도 내란 동조 행위고 위원정당 해산의 요건이 될 정도예요. 근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어제 본회의에서까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느끼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은 저희가 얼마나
압박했는지 모릅니다. 공수처에 제가 3번 갔습니다. 3번. 법사위원들 다 모여서 공수처에 3번 가서 1월 6일 집행을 계속 촉구하는 1월 5일. 1월 5일 금요일. 네. 1월 6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1월 그리고 6일 일요일. 1월 6일이 일요일, 1월 7일이 월요일이죠. 예, 예, 1월 6일 날, 그리고 1월 5일 날, 한밤중까지 갔었습니다. 한밤중까지 밤 12시까지 있어서 계속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끝내는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윤석열이 영장 집행 받았으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 놀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경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문제 있다고 확실히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가 보기엔 최상목에게 여러 번 부탁한 것 같아요. 거기가 해결해 줄 줄 알고. 근데 그게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뀔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가장 먼저 날아갈 사람 공수처장이고 그리고 이 공수처장이 내가 보기엔 공범이다. 왜? 집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젊은 검사들이 집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가서 들어 눕겠다고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머리가 깨질 때까지 있겠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안 된 것은 공수처장 탓이다. 저희가 압박을 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장이 법으로 해결되는 사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공수처장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소리 아까 속도랑 공수처가 힘이랑 지어갖고, 달라졌더라고 완전. 공수처가 지어가지고 12시 넘어서까지 압박했던 장면이 저거예요. 네, 저희들 저 시간 되게 추웠어요. 추웠을 근데 중요한 건 안 열어줘요 문을. 그것도 검찰청 잠궈버렸죠. 가도 예? 앞에 현관문 아예 잠궈버리더만 정문을. 도끼로 부셔버리지. 열받아가지고 박균태 의원이 막 뭐라고 하는 장면까지 네. 봤는데. 저길 갔는데 안 열어줘서 민원실로 가서 거기서 12시까지 있었어요. 추웠겠다. 근데 지금 저 공수처장도 지금 법사에서 한 번 보셨고. 네, 여러 번 봤죠. 또 네. 국회에서 이제 뭐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체포가 처음에 관심사란 말이죠. 네. 저번에 보니까 서영교 의원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비상계엄 때 동원한 경찰이 3,200명. 3,200명이다. 예. 윤석열 체포에도 그만큼 동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체포영장이 2차 집행이 언제 들어가느냐가 관심사잖아요. 네. 대략 예상되는 뭐 알고 계신 정보 하나만 풀어주시죠. 우선 한 가지는 오늘 박중준이 나왔잖아요. 사표 수리됐다고까지. 사표도 수리되고. 초스피드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수상해 이것도 있다. 수상하긴 한데 어떻든 버티던 박종준이 나왔고 박종준이 나오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윤석열이 내보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표를 수리했으니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은 하나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자가 나왔잖아요. 너무 춥고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경호처 폐지할 거야? 온 세상에 경호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경호처 폐지할 거야. 경호처 폐지할 거니까 너희들 똑바로 잘해.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 폐지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윗대가리만 잡지 않을 거야.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을 거야. 왜? 너희들도 다 범죄자니까.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형사 처벌할 거야. 그래야지 이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히 얘기했고 저희가 국방부 장관에겐 55 경비단 등 넣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차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딱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흩어져 놨습니다. 흩어져 놨고 제가 보기에는 더 갈라칠 수 있는 사람들 갈라치고 그러고 나오기 때문에 우선 윤석열은 이번 체포 영장 안에 집행합니다. 조금 더 말리는 필요도 있어요. 바짝바짝 말려나가는. 그게 사실은 아니라- 당장 해라가 저희들 요구긴 한데. 근데 이런 건 있어. 네. 서영교 의원이 보니까 예전보다 네. 많이 마르셨어요. 잠 못 자시는 거야 우리랑 똑같이. 윤석열이 체포가 안 돼가지고. 진짜. 내가 봤을 때 피말로 피말. 서영교도 스트레스 수고 너무 대상이었을 받습니다. 거야. 수고 나중에 대상이죠.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러면 2차쯤에 국민들 있었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아니 서영교는 수거 대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소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설마. 설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설마. 국회 마이크를 나 너무 무력화시키는 다행이었어.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혼자서 다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자존심이 좀 상하네 아니 그러더라고요. 나올 거예요. 다 보세요. 이렇게 2차, 구체적 3차 리스트가 쯤에. 만들어지면은 네. 사실 지금 저 이성윤 의원 수거 대상도요 문서로 나온 건 없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약간 정보로 나온 거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이성윤 의원은 저희가 살려준 아. 거예요. 목숨 살려준 거예요. 제일 추운데 백령도에 바다에 있을 뻔했어요. 우리가 다 모여 들어가서 해제시켜서 살려준 거라. 그러니까 진짜. 본인- 이성윤 의원은 여기 아니어도 또 따로 끌려갔을지도 몰라. 이성윤 의원과 윤석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저희가 들어보면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성윤 윈. 이성윤이 이겼잖아요. 그렇지. 볼 때마다 이성윤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 해필 그 사람만 백령도 앞바다에다가 백령도. 큰일 날 뻔했죠. 아 참. 한동안 그 고마워야 돼 민주당이 본인 진짜 고마워야 사살당할 돼요. 뻔했는데. 근데 진짜 빨리 체포하고 싶다고요. 보고 싶어요 너무. 아 근데 지금 저 빨리 체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장 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라는 게 네, 정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 일주일짜리보다는 3배 정도 길어졌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우들은 결집하는 양상이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면 저들이 또 무슨 헛꿈 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사실 이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체포가 안 되거나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기각되면 반드시 2차 계엄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 끌려갑니다. 윤석열이 여기서 그냥 끝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 양반이 처음에 헛발질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를 피를 말리는 방법도 있겠지. 지금 상황이 있겠지만 나오고 있는 정보는 이제 관저 앞에다가 텐트까지 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최대한 빨리 좀 어떻게 체포해라 이런 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체포해야 대한민국이 불확실성이 맞아요. 정리되기 때문에 예. 빨리 체포돼야 되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윤석열이 그래도 윤석열의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 가듯이.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을 딱 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 안 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관저 앞에 갈지 그래도 갈 겁니다. 그래도 갈 건데 이 관저 앞에 가는 이제 거기 갈라치기 하고 그들이 결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 줌입니다. 맞죠. 제가 보기엔 한 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역 다녀보면 전부 다 끌어내라고 합니다. 이분까지 평상시에 달랐던 분들도 지역에 가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국민의힘 사람들까지 다 좋아해요. 이럴 정도로 이제 윤석열은 자기네랑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윤석열이 언제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힘 부셔버리겠다고 그러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을 버려야지 돼요. 윤석열이 언제 국민의힘과 같습니까? 윤석열 빨리 갈라치고 정리하고 국민의힘은 재건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구구 잔당이 또 준동을 해서 근데 백골단이 들어왔잖아요. 백골단이 뭔 소리야 진짜. 미친 것 하얀 같아요, 모자까지 정말. 쓰고 미친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서 또 다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김민전은 제명안을 올렸고요. 김민전을 이제 또 지키려고 하겠죠. 아이고. 그럴수록 그들은 더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면 김민재는 어떤 캐릭터예요? 예? 김민재는 어떤 캐릭터예요? 국회에서 보면. 정신없는 녀석. 정신 없어요? 근데 얼굴 멀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정치 평론가로 나왔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입 벌리고 잘 때부터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와서 자죠? 저는 완전 딥. 이거 여관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 말이 딱 맞네. 네.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어요. 여간비 내놓으라 그래. 네. 그래서 그런데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구구의 핵심이 돼 있지? 그렇게 해서 이 백골단을 데리고 와놓고 또 그 다음에는 철회하겠다고. 아니, 뭐 기자회견 다 해놓고 철회는 또 무슨 철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기하고 그러니까 저 싶어요. 지금 극우가 짙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근데 결국 저게 소위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
월락의 시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김민정 관련해서 대학 때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이 김민정이랑 동기인가 봐요. 그런데 엄청나게 그때도 막 전두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랬대요. 그 당시에도. 똑같네, 윤석열이랑. 그랬대요, 그때도. 그래서 그분이 뭐 되게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전두환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몇 번 싸워서 둘이 얼굴 안 봤대요. 이분이 남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고시를 2개를 패스했나 봐요. 그분 지금 변호사인데 고시 2개 패스는 갑자기 와서 사귀자 그랬대요. 김민정이. 그 말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 정치 김건희랑 가까운 여자구나. 딱 보니까. 고가죠. 정치에 관심 많은 대학 교수 중에 일부는 정치권 진출하고 싶어서 계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 뭐 국민의힘 관련한 활동하다가 운 좋게 픽업돼가지고 비례대표 한 케이스이긴 한데 너무 나가버렸죠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약간 중간중간에 똥볼 차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고 하는 짓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김민찬 이 서영교 의원이요. 그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니까 또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또라이. 그러니까 즉 계엄 세력, 내란 세력, 윤석열 등을 실제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맞아. 현실적으로. 미치광이. 또라이라 그러진 않고 미쳤다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 또라이 표현은 안 쓴 것 같은데. 저는 그 아마 요즘에 계엄 그 트라우마가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어디 또 속말했는데 그게 나갔나 보다. 뭐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백골단 얘기 잠깐만. 그러십시오. 제가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80년 광주가 얼마나 무섭고 전두환이 무서운데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전 이대 정외과 가서 외교관이 되거나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든 대학교 1학년 때 좀 놀다가 기자가 되거나 외교관이 저랑 비슷하다. 연애도 좀 하고. 그럼요. 1학년 때 연애도 좀 하고 이화여대는 미팅도 많이 들어와서 미팅도 엄청 했습니다. 미팅도 많이 하고 이제 2학년 때부터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화여대는 학관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학관에 이제 그 동산이 있습니다. 그 이화동산. 동산에 다 그 점심을 먹고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임세은 후배는 잘 모를 거예요. 갑자기 그 학관의 4층에서 엥 하고 메가폰을 들고 안 선배가 하고 여러분 광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순식간에 이런 소리가 어머, 나는 어머, 거예요. 어머. 저거 뭐지? 우리는 학생운동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잡혀갑니까? 그렇게 누워갖고 그 잔디에서 동산에서 이렇게 있는데 메가폰이 울리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정말 순식간에 그 백골단이 백골단은 뭐냐면 사복을 입은 경찰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복을 입으니까 청카바를 주로 입었어요. 청카바를 주로 입고 사복을 입으니까 아주 그냥 만신창입니다. 이화여대는 저녁 때는 학교 도서관에 있지 마라. 다 가라. 성폭행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서운 시절이었어요. 누구한테? 학교 안에 저런 사복경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카바를 입고. 그런데 경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는 깡패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순식간에 저 깡패들이 그 언니 여러 명의 머리채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자꾸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질질 끌고 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놈의 팔을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운동 할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하면 외면해서 외교관이 되거나 기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본 순간 그 백골단이 머리채를 이렇게 하고 질질 끌고 오는데 여러 명의 언니들을 질질 끌고 오는데 그걸 본 순간 제가 정말 내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놈의 팔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물어뜯고 그 언니는 끌려갔죠. 그리고 우리들은 막 짓이겨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자고 외교관이 되고 행복하자고 기자가 되고 행복하자고 공부하는 건데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매일 우울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학회에서 공부를 하자. 왜냐면 언더서클에 들어가면 또 감옥에 가니까 나름대로 머리는 많이 굴렸어요. 학회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학교 안에는 이들이 다 주둔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죠. 많이 끌려가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저는 성장을 했고 내가 기자가 되는 것은 전두환의 입이 되는 거다. 내가 외교관이 되는 것은 전두환의 외국 나간 입이 되는 거다. 이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아이고. 고민을 많이 한 경우는 외면할 수 없어 고민. 그런데 나도 엄마를 배신할 수는 없고. 이래서 이제 학회 운동을 했고 근데 또 뛰어나긴 해가지고 법정대 학생회장까지만 한 거예요. 이래야지 안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했는데 우리 총학생회장이 3월에 당선됐는데 3월에 잡혀갔어요. 아이고. 그 친구가 이제 양천구청장 했던 김수영이에요. 너무 일을 잘해요. 3월에 잡혀가니까 전부 다 총학생회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 그때가 우리가 100주년이야. 이화여대는 100주년 때 거대한 축제를 합니다. 매년 거대한 축제를 하지만 100주년에 영산 대동 줄다리기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제가 결제를 해야 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법정대 학생회장으로는 떴고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무대행은 안 되고 임기가 하도 많이 남아서 총학생회장이 된 거죠. 저는 직무대행 할게. 얘 나오면 얘 지켜.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총학생회장이 되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든 알리바이 다 나한테 맞춰라. 그리고 내가 잡혀갈게. 아무도 잡혀가지 말자. 그때는 잡혀가는 게 일이었어요. 잡혀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인생도 망치는데. 윤석열이랑 정반대했겠죠. 내가 잡혀갈게. 예, 그러니까. 나만 잡혀갈 테니까 아무도 잡혀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 된 뒤에는 아무도 안 잡혀갔어요. 야, 안 잡혀가고. 멋있다. 예, 한번 그리고 더 알리바이를 해주시죠. 제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그러니까 이런 야, 거예요. 아이고. 최신의 아까 김신혜법, 뭐 네, 고아라법, 네. 태안이법 등이 그때 그 경험들이 밑바탕에 깔려서 사선 의원이 돼서도 그게 안 변하는 초심 잃지 않는 그렇죠. 그런 국회의원이 되신 거고요. 억울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동산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정말 순식간에 물어뜯고 있다. 자, 알겠습니다. 야, 서영교 의원 이 인터뷰를 4, 50분 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거의 다시 한번 나오시고요. 며칠 제가 동안 해야 그래서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른다 해서 그게 백골단입니다. 예. 곳곳에 진을 치고 있고 화장실 뭐 곳곳에 당시에 진을 치고 모대에서. 남학생들은 그냥 뭐 웬만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묻지도 않습니다. 이 물수건에 얼굴에 뜨뜻한 물을 부어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하고 깨면 그냥 패고 이런 일들이 계속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저만 해도 치안본부에 들어가서 물고문을 당했었으니까요. 아이고. 그런 세월이 전두환의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그런 세월이었던 거죠. 이 세월을 다시 윤석열이 더 무섭게 그냥도 아니고 어딥니까 벙커 그런데 수방사 거기에 다 끌고 가려고 했던 비원, 거잖아요. 비원, 네. 비원 벙커에 끌고 가려고 하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백령도에서 하려고 하고 온갖 짓을 그러니까 소름 끼친다. 전두환보다 훨씬 무서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백골단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건 좀 네. 진짜 정당 예산 가야 되고요. 진짜로. 일단 김민정은 제명 추진했다고 봐요. 야.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법사위에서 맹활약하시고 네. 지금 법사위 소위하다가 왔습니다. 아이고. 내란 특검법 통과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서영교 의원 일 잘하시잖아요.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후원도 좀 부탁드리고 올해는 또 대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꽉꽉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이다도 사이다지만 좀 안심이 되네. 왜 우리들끼리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만나면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윤석열 언제 체포된대요? 내가 알 턱이 있나? 나도 들은 정보를 이야기할 텐데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조금 위로가 돼요. 내가 그래도. 시사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불안감 조성하는 게 저들의 목표다. 오히려. 그래서 진영 양쪽이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서 이걸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건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근데 서영교 의원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면서 좀 차분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싸움인데요. 우선 경호처장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호처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또 체포하는 것이 있을 거고요.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관저로. 그리고 중간에 그 방어를 하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연행합니다. 방어하는 사람들 연행하면 뒤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기중기랑 이런 걸로 차 크레인. 돌려내고 크레인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충분히 체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하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체포해야 되고 혹시나 또 그 뭐 블랙 요원은 그러진 않겠지만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전쟁을 주동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은 꼭 체포하고 그 잔당까지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교 의원하고 우리 임세현 소장하고 방송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 그냥 처음이에요? 사석에서만 뵙고 뭐 이래저래 뵙고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세은아, 네가 내 흉내를 요새 그렇게 내고 다닌다며 이러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방송에서. 예. 자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 성대모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니 진짜 근데 당사자가 있으니까 이게 더 못하겠어. 아니 사실 아 영광이에요. 아니 임세현 영광이에요. 정치인 성대모사 이재명 대표 성대모사 되게 힘들어요, 거거든요. 힘들어요. 네. 서영교 의원 마찬가지인데 힘들죠. 그 자기 선배라고 특징을 정확하게 캐치를 한 거예요.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네, 서영교 알죠. 느낌 나요.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제가 잠깐 그 전에 아. 우리 임세은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 왔을 때가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 11년 전? 11년 전. 네. 11년 전 정도 네, 네, 됩니다. 네. 그 정도에서 왔던 그 친구가 사실은 저도 저는 그래도 당직자라고 하는 틀 속에서 컸어요. 혼자서 자기 일하면서 큰 겁니다. 근데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가 청와대에 발탁이 된 거죠. 아이고. 난 너무 멋있었어요. 선배님 다 청와대는 정치하는 사람 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요. 예. 이대 카르텔. 서로가 서로 너무 심한데. 너무 멋지게. 아니 그게 제가 키워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커서 가고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다는 건 네. 정말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후배잖아. 네. 아유 오지시. 저보다 멋지게 잘 아유, 크시고 제가 늘 뒷받침 배웁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배웁니다. 방송에서 시간이 공존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롤모델, 롤모델. 친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죠. 최소 4선 이상 하는 네, 거고 그리고 한 20년 전에 저 모습이었으셨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나쁜 사람. 아, 예. 이사 나쁜 사람. 세상에나 23억을 벌었어요. 23억을. 아니, 엄마가 주식을 파는데 32초 만에 딸이 받아요. 그런 엄마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처벌을 안 받나? 왜? 남편이 검사라서? 왜? 남편이 총장이라서?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처벌받으세요. 나쁜 사람. 대사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네. 그 제가 김건희는 그러면 네. 명태균에게 그거 다 받았고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소환 안 합니까? 라고 오늘 물었어요. 소환 안 근데 이제 합니까?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무부 차관 확실하더만요. 그렇게 갈 겁니다. 눈치 보는 거죠. 법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소환이 얼마 안 남았으니 소환 시켜내겠습니다. 자 우리 네. 저 서영교 의원님 앞에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하시고 이제 빨리 국회로 가셔야지. 아 저기 카메라를 봤었는데 제가 계속 여기를 보고 있었군요. 아, 여기 아래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은 네. 아이 컨택 하시면 됩니다. 네 보고 뭐를 해요? 마지막 인사 짧게. 아, 우리 새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할 임무를 하는 거고요. 저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거지만 새날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임세은 소장님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시간과 그리고 경제력과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귀한 힘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를 가운데 앉혀놓고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김신혜 씨가 24년 만에 1심, 2심, 3심까지 갔다 와서 23살에 들어가서 시연이 다 돼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세상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를 잘 우뚝 세우는 일인데 이 윤석열 경제까지 다 망가뜨렸습니다. 꼭 책임 다 물어야 합니다. 사형? 내란죄는 사형입니다. 사실은 현재는 사형도 약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윤석열 제발로 걸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도 제발로 걸어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 제발로 걸어 나와서 세상 더 이상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세연 말처럼 이 나쁜 사람들 저희가 확실하게 다 끄집어내서 체포하고 구속시키고 처벌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 다 지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 마지막으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